윤석열이 용산으로 관저를 이전했다는 것만 알려졌지 그 뒤의 일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최강욱 변호사와 윤건영 의원이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관저가 일부러 훼손된 것 같고 윤석열이 청와대 개방 당시 청와대 관저 앞에 간이 화장실을 배치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즉,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운영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대통령의 직무와 경호, 외교 동선, 기록관리까지 한 덩어리로 엮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저가 심각하게 훼손돼 복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이 사람들을 섬뜩하게 만듭니다. 낡아서 손볼 수준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청와대 관저는 그냥 한 채의 건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이었고 국가의 품격이 쌓여있던 공간입니다. 그 상징이 훼손됐다면 그 자체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모독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매불쇼에서 최강욱 변호사와 윤건영 의원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그래서 더 날카롭게 꽂힙니다. 관저 앞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겠다는 제보를 받았고 실제로 그런 계획이 추진됐다는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위치를 관저 앞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모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반대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관저 앞에 이동식 화장실을 놓겠다는 건 말이 되느냐는 문제제기였죠.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행정실수나 동선 고민이 아닙니다. 상징을 더럽히고 이전 정부를 조롱하고 권력의 연속성을 끊어내겠다는 정서가 묻어납니다. 정치가 거칠 수는 있어도 국가 상징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과시하는 순간부터 그 정치는 이미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관저 훼손 얘기가 나오자 일부러 망가뜨리고 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따라붙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흔히 이런 의혹을 두고 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한 상상은 오히려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개방 과정에서 관저의 위치와 동선이 외부에 노출됐고 대통령실이 그 점을 이유로 관저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저가 바뀌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된 청와대 관저는 사실상 역사 뒤편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관저를 바꾸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왜 필요가 생겼는지입니다. 노출과 훼손이 한꺼번에 따라 붙는다면 그건 누군가의 무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계된 파괴, 의도된 난장판, 그런 흔적을 사람들은 읽어냅니다. 윤건영 의원이 말한 손이 타버렸다는 표현도 가볍지 않습니다. 국가의 핵심 공간을 다루는 태도가 그 정도였다면 그 자체가 이미 경하와 보안의 기반을 허물어버린 행위입니다. 외부 시선을 차단하려고 본관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독립경호구역으로 운영되어 왔던 관저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관저는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라 국가의 방어선 안쪽입니다. 그 방어선이 허술해지고 훼손까지 심각하다면 복귀 논의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괜한 비용, 괜한 갈등, 괜한 정치 소모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관저 문제는 청와대만의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관저공사 특혜 의혹이 함께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쓰기로 하면서 리모델링과 증축이 진행됐고 인테리어 업체 21g이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수의계약으로 12억 2,400만 원 규모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이 이미 논란이었습니다. 21g이 코바라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했고 코바라 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윗선 개입 의혹이 커졌고 특검은 21g이 김건희와의 관계를 토대로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고 의심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국가의 상징 공간을 망가뜨린 흔적이 있고 동시에 관저 공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합니다. 국가 공간을 공적 자산이 아니라 사적 놀이터로 취급한 것 아니냐라고요.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호진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김호진이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1분 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다는 점은 단순히 실무자가 아니라 구조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을 키웁니다.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덮을 수 없는 단계로 간 겁니다. 게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김건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을 윗선에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전해졌다면 수사는 결국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저 문제는 원래부터 윗선의 의사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감사원 이야기가 다시 끼어듭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가 유병호가 관저공사 특혜 의혹을 서면조사로 돌리게 하는 등 봐주기 감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서는 정치, 표적 감사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저공사 같은 민감한 사안은 서면조사로 뭉개고 다른 사안은 특별조사국까지 동원해 수사 요청과 언론 공개로 몰아붙였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국민은 이렇게 결론 냅니다. 감사가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였다고요? 김인혜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공식 사과를 하고 특별조사국 폐지와 감사 착수 절차 통제 강화 같은 조직 개편을 말하는 것도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감사가 과했다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특정 권력의 편의에 맞춰 훌쩍됐다는 의심을 해소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윤건영 의원이 언급한 비밀 통로 이야기까지 더해지면 국민이 느끼는 기괴함은 폭발합니다. 비밀 통로를 만드는 데만 4억이 들었고 윤건영 의원이 직접 확인했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국방비에서 나갔다는 주장까지 붙습니다. 만약 국가의 방위 예산이 대통령 개인의 동선 편이나 은밀한 이동을 위해 쓰였다는 정황이 사실로 굳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국방의 이름을 빌려 사적 욕망을 숨긴 겁니다. 비밀이 필요한 건 국가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경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호라는 단어 뒤에 개인적 은폐가 숨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경호는 국민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권력자 개인의 장막이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런 장막이 단지 숨바꼭질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관점은 사실 여부를 떠나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의심입니다.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결정은 국가 운영의 중심을 통째로 이동시킨 사건이고 군과의 거리, 정보 흐름, 지휘체계의 긴장감 자체를 바꿉니다. 만약 그 이동이 이후에 중대한 사태와 맞물려 있었다면 용산 이전은 단순한 공간 재배치가 아니라 국가위기 조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때 비밀 통로 같은 시설은 편의가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특정한 시간, 특정한 동선, 특정한 은폐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구조 말입니다. 국방비로 만들었다는 주장까지 곁들여진다면 이 구조의 성격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청와대 관저 훼손 문제는 보수, 진보 같은 정치 프레임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상징과 공적 자산을 어떻게 취급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국가 공간을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이 곧 파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저 앞에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 놓겠다는 발상이 실제로 추진됐다면 그건 개방이 아니라 모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 그건 관리 부실을 넘어 의도적 훼손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수사해야 합니다. 비밀 통로 사업이 국방비로 나갔다는 주장도 경호라는 이름으로 퉁치지 말고 목적과 필요성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종착지가 윤석열, 김건희라면 그 책임은 정치적 비난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 재산상 책임, 역사적 책임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을 훼손했다면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국방비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돈입니다. 그 돈을 사적 편의에 썼다면
그건 절도에 가까운 배신입니다. 관저공사가 특혜였다면 권력은 공사를 가장해 사익을 챙긴 겁니다. 감사가 봐주기였다면 국가 시스템은 이미 한 번 무너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의심받는 상황에서 우연을 말하는 건 국민을 바보로 보는 태도입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필요한 건 변명이나 감정과잉이 아니라 끝까지 파고드는 수사와 원상복구와 책임의 현실화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특혜를 받았던 그자들도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